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던 식품업체들의 대표 효자 상품들이 이제는 해외에서 더 잘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현지화 전략을 통한 해외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한 유튜버는 팔도 도시락 전 제품을 시식하는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소고기, 해산물, 김치맛 등 모두 8종류의 라면을 맛본 뒤 순위까지 매깁니다. 러시아에서 팔도 도시락은 손꼽히는 국민라면으로 불립니다. 1991년 러시아 진출 이후 현재까지 50억 개가 넘게 팔렸는데 지난 10년간 러시아 용기라면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국민 라면이란 칭호에 힘입어 한국 제품 최초로 러시아 특허청에서 도시락 이름에 대한 상표권도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팔도 도시락은요, 제품 1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치킨, 버섯, 새우 등을 활용해서 현지인 입맛을 공략했고, 그 결과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로 라면 수출액 최고 기록을 달성한 농심. 올해 대표 제품 신라면은 해외에서 더 많이 팔렸습니다. 1986년 신라면 출시 이후 처음입니다. 해외 매출의 절반은 미국과 중국이었고 동남아, 유럽, 호주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 곳곳에서 팔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마케팅 활동에 제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신라면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신라면 해외 매출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고요. 향후 해외 매출을 회사 전체 매출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환영 만찬에 초코파이가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초코파이는 국민 간식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입니다. 현지 입맛에 맞게 개발해 초코파이 종류만 20개에 달합니다. 오리오는 대표 상품 초코파이를 앞세워 국내 매출의 2배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으로 꼽혔지만 저출산 여파로 경보음이 울려 업체들이 몇 년 전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 식품 수출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한류 열풍 속에서도 문화와 입맛을 철저히 분석한 현지화 전략이 K푸드 전성시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최근 경북 칠곡군에 있는 도로공사 가산영업소에서 전국 체납 1위 차량인 SUV 차량을 단속해서 강제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주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18개월 동안 하이패스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모두 1,391차례 무단 통과해서 체납액이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평창올림픽 1000m 결승에서 문제의 충돌이 일어난 뒤 최민정은 절뚝거리며 말없이 퇴장했고 심석희는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웃으로 나가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골인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이튿날 결산 기자회견에선 여자 쇼트트랙 투톱인 둘의 불화설이 공식 질문으로 나왔는데 최민정과 심석희 모두 일축했습니다. 석현이나 저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같은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둘뿐만 아니라 저희 5명 모두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정말 멋있는 한 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석희가 조황민 당시 대표팀 코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최민정 측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선수의 매니지먼트사 올드스포츠는 고의 충돌 의혹을 비롯해 심석희와 조황민 전 코치 관련 논란을 밝혀달라고 체육회와 빙상연맹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면 승부 조작을 넘어 범죄 행위라며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어떤 매국을 할지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첫 화두는 심석희 사태였습니다. 심석희는 오는 금요일 예정됐던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이 사실상 박탈됐고 태극마크와 메달 연금까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대상이기도 해요. 예.
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런 모든 재반 문제들이 이 사실 행위에 대한 확인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럼 국가대표 선수 자격 문제까지 앞으로 심하게 논의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조만간 합동조사팀을 꾸려 고의 충돌 여부와 대표 선수 관리 감독 등 제기된 문제 전반을 살필 계획입니다. 한편 유출된 메시지 내용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법원과 피고인 측에 제출된 정식 증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횟집. 밤 10시를 넘겨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정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분 전 나갔던 젊은 남성이 돌아오더니 자기 자리를 왜 치웠느냐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업주가 밤 10시가 넘은 데다 돌아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자 대뜸 간장병과 기름병을 집어 던집니다. 이 목 쪽하고요, 이 턱 쪽에 맞았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너무 놀랬고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리곤 밖으로 나가려는 남성. 마침 입구에 서 있던 배달 기사가 붙잡자 기사까지 마구 때립니다. 난동은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게 직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도를 따라 도망친 손님을 150m가량 쫓아와 이곳 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선 난동 부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도 배달기사와 업주에게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현장에 붙잡아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그건 폭행이 아니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가해자를 붙잡아주는 정도, 또 붙잡아줄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될 사안이에요. 방역수칙을 지키려던 업주는 난데없는 손님 행패에 몸까지 다치고 나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스크 안 써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한 게 제가 뭐 간장병으로 맞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 10시에 영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게 제가 맞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 자영업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경찰은 조만간 횟집 업주와 배달기사, 손님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CCTV를 분석한 뒤 남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초고층 건물 밀집 지역인 중국 상하이 루자주이에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던 쿠바 하바나 플라자 지역은 물에 잠겨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호주 아들레이드 공항도 일부 시설만 남긴 채 활주로까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3도 높아졌을 때를 가정한 가상사진입니다.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 연구팀이 각 도시 고도와 인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인데, 자료를 보면 이런 기준일 때 세계 50여 개 도시가 침수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상되는 피해 인구수는 8억 명에 달합니다. 연구팀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봤습니다. 이 중 가장 취약한 나라들로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을 꼽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최근 몇 년간 석탄 소비가 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2도가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최악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1.5도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5도가 되면 극지의 얼음이 녹아 묻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그로 인해 온실 효과가 가속화해 다시 얼음을 녹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잔존하는 석유, 천연가스의 60%, 석탄의 90%를 2050년까지 채굴하지 않아야만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기온이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기후변화를 완벽히 피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와 함께 홍수와 폭풍 등 자연재해 영향으로 도시들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가능성이 커졌지만 비용 문제가 뒤따라 저소득 국가들은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